지난해 완공된 강북구의 한 아파트. 하지만 들어가 보니 아직도 입주하지 않은 집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보니까 아예 다 미분양이나 봐요. 지층 4개 전부 다 미분양이나 봐요. 저 다 미분양인데? 지난해에만 7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이곳. 혹시 선생님 뭐 옆으로나 이웃집 분들도 지금 다 지금 입주를 해 계신 상태인 걸까요? 지금 현재는 한 가구 있어요. 입주 한 분이. 그러면 우리 층에 우리 옆집은 그냥 한 세대 들어오고 두 세대는 아직 안 들었더라고요. 주변에 좀 빈집들이 좀 있으세요? 있어요. 미분양이에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지금 불 제가 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키셨죠? 네, 그리고 나갈 땐 또 제가 막 낮에 어떤 땐 환하게 켰으면 제가 아까 끄고 나갔어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다는 이곳. 미분양의 종착지라는 불 꺼진 아파트가 될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포항의 한 모델하우스. 고급 수입차를 청약 선물로 내걸었습니다. 위기감이 높아진 건설사들이 이른바 미분양 털어내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벤츠도 좋다고. 벤츠는 무조건 청약만 하시면은 드렸는데. 아 진짜요? 예, 드렸는데 이제 청약 붐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좀 관심을 끌려고. 왜냐하면은 관심이 다 죽었거든. 부동산 경기 다 죽었으니까. 그냥 저런 걸 안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그냥 하는 줄 잘 모르거든요. 청약을 하면 현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나선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분양인 서울의 한 아파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현금까지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사실상의 할인 분양인 셈입니다. 3천만 원 지원 혜택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이 더해져요. 실제 지급되는 혜택은 4천만 원.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내동 들어가는 건 실제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10억짜리 분양권을 1,000만 원에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다른 데들은 위약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약금 대응 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해지해도 위약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를 넘어섰던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조는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그것도 그동안 일방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 특히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1.3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실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게 했던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월 이제 3일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에 대한 의무를 폐지하였고요.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게 뭐냐면 84 타입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다 현금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 84 타입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둔촌중공뿐만이 아니라 그 후속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또 미쳤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분양이 있었던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주제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상황에 금리는 높고 그래서 금리 정책도 뭐 대통령이 조금씩 완화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평일 대비 치열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지역이 좀 완판될 것 같으세요? 서울에 분양이 잘 안 나오니까 다 나갈 것 같아요. 서울의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아직 높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바닥 시점은 넘었다라는 건 좀 이번 1.3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원래 정부에 거스르지 말아라는 그 법칙이 있잖아요. 금융 쪽에서. 근데 그 정부에서 이 정책 규제를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둔촌주공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1.3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3 대책. 근데 이제 전매 제한 풀리고 네, 전매 제한 풀리고 이게 사실 컸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2년 뭐 이런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가 성공을 한 거죠, 사실.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되긴 한 거네요. 아우 완전 됐죠. 그거 안 그러시면 이거 무조건 박살났어요. 그거 안 했으면요 제가 또 워낙 이긴다. 근데 다행히라도 이번 정책이 그나마도 단비였다. 이거 없었으면요 무조건 미계약자 엄청났지. 지금 50%도 안 되고 40% 안 됐을 거예요. 계약률이요? 그럼요. 지난 8일 있었던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899가구 청약에 4만 명 넘게 몰렸고 일부 평형은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둔촌 주공 살리기가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들이 유리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하는 다주택자는 늘고 무주택자의 집살 기회는 줄어드는 양극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뛰어들어서 떨어지는 매물을 사줘야 그래야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너무 안타깝지만 실수요자분들은 항상 늦어요. 집살 시기를 기다리는 20, 30대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이제 좀 성급하게 규제를 이제 다주택자를 위해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다주택 필승, 무주택 필패. 무주택자한테는 결코 좀 가깝게 와닿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다주택자를 위해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의 모든 정책이 다 나온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규제는 풀었지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빈부격차 또 벌어지겠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낸 상우 씨를 그의 옥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는 아파트 완판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 5년 전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직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전매 제한도 다 풀어주고 뭐 세금도 덜 매기고 하면서 무주택자들은 딱히 이득을 볼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아파트 사고 빌라 사고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의 희망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누구를 위한 정책이어야 할까?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른바 둔촌 주공 살리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지방 미분양은 여전합니다. 서울의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당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기만 한다면 서울 지역 부동산 불패 신화만 또 한 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필승, 무주택자 필패. 요즘 유행이라는 이 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은 아닐까요?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의 침체기를 돌파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